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시에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이름은 옥사나 마르칼. 2012년 3월 9일 밤 옥사나는 시내에 있는 술집에 혼자 왔습니다. 이때 이 술집이요, 옥사나의 단골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과도 친했죠. 그녀는 그날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언니, 나 여기 늘 먹던 맥주 하나 줘요. 테이블 하나를 잡고 혼자 앉아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는데 저녁 10시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해당 술집에 들어섭니다. 그 두 남자의 이름은 막심과 아르템. 이 둘은요, 옥사나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요? 웬걸 이 두 테이블 합석했네. 옥사나와 이 두 남자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 이때 옥사나 재밌었습니다. 남자 둘과 얘기하고 노니까 이 만남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옥사나는 곧 취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나와요. 당시 술집 직원 말에 따르면 그날 셋이 술을 마셨잖아요. 아무래도 이 남자 둘이 옥사나가 잠깐 한눈 팔 때 옥사나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직원이 직접 술을 줬어요. 준 그 술은 이렇게 빨리 취하지 않거든. 그들이 나가고 나서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이때 이들이 마신 술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단골이었다 보니 어느 정도 옥사나의 주량 같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먹은 술에 비해 너무 빨리 뻗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접근한 것부터가 모두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 여튼 취한 그녀를 본 이 둘은요, 옥사나에게 많이 취했다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가게를 나오는데 집에 데려다 줘? 웃기고 있네. 이 둘이 옥사나를 데리고 간 곳은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다른 친구 집이었습니다. 예브행이라는 남자. 이 예브행은요, 옥사나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만 있었게요. 오래 전부터 옥사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다 차였대요. 여튼 예부행의 아파트에 도착한 이들은 취해 있는 옥사나를 침실로 데려갑니다. 이때 옥사나가 완전히 거의 반기절 상태였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 명한테 집단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당하다가 중간쯤에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술이 깬 옥사나 얼마나 놀래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니네들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 말 듣고 더 자극을 받아버렸네. 신고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너 풀어주면 안 되겠네. 너 풀어주면 우리 다 잡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아, 너 여기서 죽고 싶은 거구나. 바로 이 세 남자는 전선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을 콱 조르기 시작. 그렇게 얼마나 졸랐을까. 야, 얘 죽은 것 같은데? 야, 죽었지? 봐봐. 옥사나가 사망한 걸 확인한 이 셋은요. 아, 야,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냐? 이 셋은요, 시신 버릴 곳을 찾기 위해 우선 시신을 그대로 집에 두고 지들끼리 나와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유기할 곳 찾는다고 근처를 뱅뱅 돌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야, 얘 숨 쉬고 있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와, 살아있었으면 이 셋이 자리 비웠을 때 이때 도망 나왔어야 됐는데 아마 기력이 그렇게까진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의 반기절 상태로 숨만 쉬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다시 전선을 가져와서 다시 목을 조른 거예요. 야, 이번에는 진짜 죽은 것 같지? 이들은요, 옥사나의 시신을 이불로 칭칭 감쌉니다. 그리고 집 근처 오랫동안 버려진 건물에 쓰레기 마냥 툭 버려요. 아니, 쓰레기 마냥 툭 버리고 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참 그런데 여기서 이놈들이요,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잖아요. 거기다 시신 그대로 여기다 놔버리면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들 잡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시신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건물에 툭 던져놓고 옥사나를 감싸고 있던 이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불이 붙은 걸 확인한 이 세 명은 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어요. 자,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옥사나가 죽은 줄 알았어요. 만약 안 죽었다 한들 불에 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죽게 돼 있죠.
불을 붙이고 이 3명이 떠난 후 몇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3월 10일 아침 이 건물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데 건물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 와, 설마 끙끙 앓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남자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타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 옥사나를. 그러니까 불 붙이고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옥사나 살아있었던 겁니다. 맨 처음 전선으로 쫄랐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숨 쉬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전선으로 쫄랐잖아요. 그때 심장이 멈췄는데 후에 다시 뛴 거예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목격자의 신고 덕에 5분도 안 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에 탄 거 아니야? 당시 그녀의 상태는요, 알몸 상태였고요. 기적적으로 정신도 멀쩡했어요. 경찰이 그녀를 딱 들어 올렸을 때 그녀는 스스로 걸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못 걸어. 발목이 타버려서 발목만 탔게요. 신체의 55% 이상이 탄 상태였대요. 상당 부분 3도에서 4도 화상. 되게 높은 거예요. 심하게 탄 겁니다. 거기다 불길 속에서 숨을 계속 쉬고 있었잖아요. 지속적인 연기 흡입으로 폐도 손상이 된 상태. 이게 사진이 있는데 이 상태가 너무 심해서 유튜브 심의상 못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도 믿기 힘들지 않나요? 불이 붙은 걸 확인하고 범인들이 자리에 떴고 그 후에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살았다? 정신이 멀쩡했다? 55% 이상의 화상? 이거는 전신이 화상되다 못해 시신인지 시체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타버리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 실제 옥사나를 치료했던 의사 또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 보통 2~3시간이면 사람이 거의 다 탄대요. 즉 2~3시간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 옥사나의 콩팥이요 거의 익다시피 망가져 있었대요. 그런데도 살아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30년 이상 의사 일을 해왔는데 이런 끔찍한 장면은 본 적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 또한 본 적이 없다고. 3월 11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옥사나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딸의 상태를 보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겠죠. 그런데 그녀의 고통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55% 탔고 살았다라고 하니 멀쩡하게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3월 12일 이 옥사나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오른팔과 두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왼팔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다 그녀의 몸통, 허벅지, 허리는 진짜 너무 끔찍하게 다 타버려서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어요. 이런 짓을 한 새끼들 반 죽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녀는 이 새끼들의 이름, 얼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3살 예부행, 24살의 막심, 그리고 22살이었던 아르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 11일 바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빡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막심과 아르템이 풀려난 거예요. 왜? 이 둘 부모님이 빵빵하거든. 막심의 부모님, 지금은 은퇴했지만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전 국회의원이셨네. 아르템의 아버지는 미콜라이프 지방검찰청의 고위 공무원이셨네. 아이고, 이 높은 분의 자제님들을 우리가 몰라봤네. 야, 그 여자애 몸 하나 타고 한 게 대수야? 그럴 수도 있지. 빨리 풀어드려. 제가 봤을 땐 이거 풀어준 경찰도 같이 깜빵 들어가야 돼요. 이 사실이 공개된 후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뭔 개놈의 짓거리의 개소리야. 열받은 사람들이요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딸 가진 부모님들. 이러면 무서워서 딸 낳겠냐. 돈이면 다 되는 더러운 세상.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수만 수천 명이었어요.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다시 잡아 쳐놓고 똑같이 화형을 시키던지 죽이라고. 그대로 풀어주면 우리가 벌할 수밖에 없다고. 점점 이게 도시에서 뿐만이 아닌 지방에서까지 들고 일어나 버리니 검찰청까지 사람들이 쳐들어갔다고 하니 경찰, 아니 국가 자체가 긴장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을 대통령까지 언급할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이런 상황에 풀어준 2명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급하게 다시 재체포해요. 실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나서 이 옥사나의 어머니가 이 옥사나의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 속의 옥사나는요, 엄청 괴로워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날 이렇게 만든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죄값 꼭 치르게 할 거라고, 그리고 이 어머니 또한 끝까지 싸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얼마 후 반대로 이 개새끼들, 이 3사람의 취조 영상 일부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예부행이 이렇게 얘기해요. 옥사나가 경찰 부르겠다고 반대로 우리 협박했을 때 그때 죽여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쫄랐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잘 못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주일 살폈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전선이었어요. 죽이고 시신 불태워 유기한 후에 셋이 그냥 담배 폈어요. 이 취조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들 사람 죽이고 하는데 전혀 죄의식, 무서움 이런 거 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줘? 일부 사람들은요, 옥사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사나에게 기부금 같은 걸 많이 보냈습니다. 이뿐이게요, 옥사나가 피가 부족하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또 해줬대요. 거기다 예부행의 집 주소가 노출이 돼가지고 사람들 다 몰려가서 그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 아르템이 주장한 게 자기가 죽인 건 없다는 거예요. 막심과 예부행이 옥사나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고 그 짓 할 때 전 거실에서 그냥 술을 마시고 있었다. 살인을 함께 한 것도 아니다. 저 둘이 다 했다. 이걸 말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 막지 못한 건 저 둘이 나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요, TV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진 데는 옥사나의 책임이 3분의 2 정도 있다고. 전 이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그 짓 당할 만 했네. 이 짓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옥사나 원래 좀 몸을 함부로 굴리던 애였더만. 솔직히 그날도 그래. 처음 보는 남자들과 아무 꺼리낌 없이 술 마시고 조심성이 없었던 여자 탓이지. 하지만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약까지 준비해서 피해자 모르게 먹이는 이 범죄자 새끼를 어떻게 이깁니까? 술자리에서 같이 합석해 술 마시는 것만으로 이 짓을 당할 만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둘 다 그냥 어린 처녀 총각이었는데. 거기다 이 엄마도 좀 욕을 먹었어요. 그 이유가 이 딸과 더불어 엄마까지 사생활이 좀 안 좋았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이 엄마가 술집 여자로 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친구 남편 꼬드겨가지고 간통 저지르고 징역형까지 살다 나왔네. 그 기간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옥사나는 기숙사 학교 같은 데 가서 혼자 거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감옥에 있다 출소한 후에 이 옥사나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전화해서 딸을 데리고 휴가 다녀온다고. 그래서 옥사나 우리 딸 학교 못 나간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이 휴가지 딸을 데리고 몸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딸을 이용해 돈을 번 여자라고. 실제 당시 이 소문이 막 퍼지면서 교장까지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딸 옥사나의 건강검진, 처녀라는 그 진단서 같은 걸 떼가지고 학교에 직접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안 가 딸이 또 학교를 빠지더니 그 이후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단서도 위조한 거 아니냐, 걸리니까 딸 학교 못 가게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옥사나의 영상이 올라왔다고. 옥사나가 가만두지 않겠다, 죄값 치르게 하겠다 했다고. 이 영상을 엄마가 찍은 거였고 엄마가 올린 거였어요. 그랬다 보니 또다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기부금이 들어왔었다고. 이걸 노린 거 아니냐. 거기다 실제 기부금이 전부 옥사나를 위한 게 아닌 이 엄마 개인 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 또한 이 개새끼들 3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론은 2012년 10월 30일 예부행, 종신형,
막심 징역 15년, 아르템 14년형이 이제 선고됐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내려진 것 같지 않나요? 저 좀 준비하면서 놀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15년, 14년이 나옵니까? 우크라이나가 사형 제도가 폐지됐대요. 그러니까 예부행만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앞서 막심과 아르템 집안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범죄 저지르고도 바로 풀려나기까지 했으니. 하지만 예부행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예부행만 만만하니까 종신형 내린 거 아니야. 귀한 자제분들은 14년, 15년 이따구로 준 거 아니야? 끝까지 진짜 1억이야? 아니, 다 종신형 가야지. 왜 죗값이 달라? 다 같이 했는데. 안타까운 게 이 옥사나 2주 넘게 병원 치료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옥사나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확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엄마는 딸을 돈벌이로 쓴 적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저 의심이 간다는 거죠. 무고하게 또 몰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이 세 놈의 개새끼들이니까. 아, 끝까지 열받죠. 형량받은 꼬라지 보세요. 진짜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